누구 생각인데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술 먹고 싶어서 그랬나?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답은 회를 술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멀리 갔어. 아, 이쪽만 생각해 보세요. 소주로 진짜로 이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안 해서 미사용자는 음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어. 왔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예. 회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회를 먹네. 더 들을 필요도 없대요. 더 들을 필요도 없대요. 가치도 없다는 얘기죠. 가치도. 네, 네.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때려버렸어요. 야, 방송 중에 이렇게 기분 나쁜 건 또. 그냥 바로 맞춘다. 바로 맞춰봐요 좀 제발. 맞죠? 바로 맞출 것 같은데. 바닷가에는 말이죠. 오, 맞아, 맞아. 여러 가지 그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야, 똑같네, 똑같네. 나랑 똑같아. 수심 한 1m 불과만 내려가도 허연 거 알죠? 투명한 거? 해파리. 아, 저도 그거예요. 노홍철 씨. 같은 생각입니다. 아 노홍철 씨 오세요. 이거 아, 내가 심어줄게. 내가 이거 이거 100%야. 생각했어. 네. 내가 맞춘다 그랬잖아. 우리 조호정 씨가 말씀하신 맞춘다 것처럼 그랬잖아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굉장히 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도 해파리가 있었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작은 해파리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쓱 한번 지나가면서 톡 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쏘여봤죠. 되게 쓰라래요. 둘 다 병원에 바로 응급처치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후유증 있잖아요, 후유증. 후유증이 있어요? 네.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래. 병원에서 그런 거 없애려고 병원을 아, 갔더니. 교통사고도 후유증이 있듯이 해파리에 쏘이면 후유증이 심해요. 열이 나면서. 아, 그래요? 맞아. 네, 저는 쏘여봐서 알아요. 저도 쏘여봤어요. 야, 그래, 정확하네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정답은 정말 해파리. 정답은 해파리다. 자신감 있게. 확인합니다. 지나해.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독성 해파리에 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살해 승규의 경우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물에 뜨는 연습을 하다가 해파리에 쏘였는데 손으로 해파리의 촉수를 억지로 떼내려다가 손과 다리에 모두 독이 퍼져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의식 불명에 빠진 것이고, 두 번째 살해 헨씨 역시 승용과 물싸움을 하던 중 주변이 캄캄한 탓에 근처에 떠다니던 해파리를 보지 못하고 건드렸다가 그만 쏘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바닷가 근처에서 심심찮게 해파리가 볼 수 있는 무섭네요. 해파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까요? 와, 저 큰 것 봐. 바닷물 위에 투명한 우산처럼 둥둥 떠다니는 다른 데 해파리. 좋다니까요. 저기 다 한 번쯤 해파리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일반 해파리반. 오, 정말 좋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해파리는 약 250여 종으로 우리나라 자생 해파리는 보름달물 해파리 한 종뿐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동남아 둥지에서 서식하던 외래 해파리 중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독을 가진 해파리들이 많다는 사실. 해파리는 몸에 수많은 촉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독성 해파리의 경우 촉수에 독을 포함한 침이 들어있어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빨갛게 붓거나 발열, 두통,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인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대표적인 독성 해파리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 작은 보레간 해파리, 커튼 원양 해파리 등으로 특히 삼면의 바다에 고루 퍼져 있어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수만 개의 촉수 속에 독침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닿기만 해도 순식간에 체내로 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겠다. 이러한 독성 해파리의 주요 활동 시기는 7월에서 8월 사이로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비서객들이 많아지는 시기와 겹쳐 더욱 피해가 큰데 또한 갈수록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길어져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인명피해는 물론 수산업에 끼치는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데 실제 지난해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독성 해파리에 쏘인 비서객들은 무려 650여 명에 달하며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 해파리로 인한 피해액은 해마다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해파리의 독이 어느 정도인지 경상대학교 수의과 대학 독성학 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란 액체가 바로 우리나라 해안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촉수에서 채취한 독입니다. 실험 방법은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마리 실험지 가운데 왼쪽 실험지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 실험주에게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독을 투여하도록 하는데 이제 오른쪽 실험주에게 미량의 해파리 독을 투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도록 합니다. 약 10여 분 가까이 양쪽 실험지 모두 별다른 차이 없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잠시 후 여전히 활동적인 왼쪽 쥐와 달리 해파리 독을 투여한 오른쪽 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 마비됐나? 가까이 보니 움직임이 둔해진 것은 물론 온몸에 미세한 경련까지 보이는데 독이 퍼졌나 보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왼쪽 쥐에 비해 해파리 독을 투여한 오른쪽 쥐의 경우 눈에 띄게 움직임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량만으로도 30분 이내에 경련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해파리의 독. 마찬가지로 사람이 쏘였을 경우에도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포리에서는 독성 해파리에 쏘여서 매년 거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0년 이후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서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해파리로는 작은 고래반 해파리, 위령 해파리, 노무라 잎깃 해파리 등이 위험한 해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닷가에서 이러한 독성 해파리에게 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네. 물놀이를 하다가 피부에 해파리가 달라붙어 있으면 맨손으로 잡지 말고 장갑이나 젓가락 등으로 촉수를 들어올려 떼내고 재빨리 물에서 나와 식초를 부어가며 10분에서 20분 정도 소독을 해야 하는데 만약 주변에 식초가 없다면 도수가 약한 술로 대신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바닷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피부에 박힌 독침을 손으로 빼내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거나 손까지 옮겨 박힐 수 있으니 섣불리 손대는 것은 금물. 또한 이러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몸이 붓거나 멀미,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독성 해파리에게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파리는 바닷가에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의 흐름이 적은 항구나 만의 안쪽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으니 많다. 이런 곳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두 번째,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면 해파리의 출현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의 해파리 출현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니 미리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부유물에서 해파리가 보이면 남은 촉수가 피부에 닿을 수도 있으니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네 번째, 어두운 해변을 거닐 경우 해파리 사체에 스치기만 해도 독침이 박힐 수 있으니 맨발은 금물, 반드시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외래 독성 해파리의 공격을 피해 즐거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